2021년 과기부 지원 연구과제 빅데이터 플랫폼 연동 개발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과제 개요와 개발 결과, 그리고 결과 정리,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는 따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우선 결과 정리하면서 몇 가지 동영상, 결과물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개요입니다. 과제 개요는 연동 국제표준 IEEE 1516 HLA RTI를 준수하는 3D GIS 맵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연동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연동 과정에는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어댑터를 활용했습니다. 먼저 RTI를 통한 시뮬레이터와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을 구현을 했고요. RTI를 통해서 시뮬레이터에서 발생한 로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RTI를 통해 이 기록된 데이터를 다시 읽어들여서 필요한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과정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RTI를 통한 시뮬레이터, 빅데이터, GIS의 연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본 과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과 포스트그레이 SQL 그리고 사마업에서 제공한 하늘수도를 연동을 했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HLA RTI라는 기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LA는 하이레벨 아키텍처라는 단어의 약자로 시뮬레이션이 컴퓨터 플랫폼에 관계없이 서로 연동하기 위한 국제 표준 연동 구조입니다. 연동을 위해서 교환되는 정보들을 기술한 페더레이션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양식과 RTI 미들웨어의 시간 진행 정책을 통해서 서로 다른 시뮬레이터들이라도 정보를 표준적 규격화해서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RTI는 런타임 인프라스트럭처의 약자로 위에서 설명드린 HLA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연동 미들웨어입니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시뮬레이터 간 정보 교환 시각을 맞춰주는 동기화를 지원합니다. 시뮬레이터들은 요청 시각 또는 일정 간격으로 시뮬레이션 시각을 진행시켜야 되며 각 시뮬레이터에서는 이 보내진 폼 데이터들을 정해진 시각에 교환해서 시뮬레이터 간 연동을 중개하는 역할을 처리합니다. 개발 결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과정에서 연동 개발을 전체적 구조 도식화를 아래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총 5개의 클라이언트를 구성을 했고 거기에 RTI 서버 하나를 구현해서 이 5개의 클라이언트들을 하나의 RTI 서버에 연결하였습니다. 각각 클라이언트들은 3D맵과 연동되는 뷰포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연동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 시뮬레이터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DB 기록 클라이언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DB 조회 클라이언트,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기 위한 리플레이 요청 클라이언트로 총 5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터 데이터 추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 어댑터를 내장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와 연동, 그리고 데이터 추출을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와 연동을 해 비행 데이터를 추출하고 해당 데이터를 RTI로 전송을 합니다. 데이터 추출에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SDK를 사용을 했고요. 프레임 단위, 6Hz 단위 1초, 4초 간격으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합니다. 제공받는 비행 관련 데이터로는 비행기의 위, 경도, 고도 데이터가 있고 비행기 자세 제어와 관련된 피치, 뱅크, 헤딩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XYZ축의 기준 속도와 가속도, 회전 속도를 추가로 획득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연동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스마트 어댑터와 어댑터를 내장한 연동 어플리케이션으로 RTI로 수신한 비행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읽기를 요청받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읽어서 RTI로 다시 전송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에서 읽으려는 테이블을 요청하는 3가지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은 시뮬레이터와 GIS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분리하는 목적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연동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동된 시뮬레이터나 GIS들은 정해진 규격, 폼만을 준수하며 데이터 송신과 수신만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비행 데이터의 기록에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인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비행 데이터가 기록되는 테이블과 비행 데이터가 기록된 테이블명과 시나리오 아이디가 기록된 인덱스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의 ERD 구조는 아래의 이미지와 같으며
시나리오 ID, 로그 이름으로 구성된 인덱스 테이블, 그리고 비행기의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FS 로그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IS입니다. GIS는 사망업 제공한 하늘지도라는 GIS를 사용을 했고요. 이 GIS는 비행 시점을 제공합니다. RTR을 통해 연동된 하늘지도 서비스가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수신해 비행 기록을 따라서 해당 시점을 제공합니다. 1인칭, 3인칭, 위성 시점의 세 가지 시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와 하늘지도를 연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의 경우 좌측과 같이 대략적인 지형과 건물로만 재현된 AI로 생성된 자동 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도는 빙 서버에 있는 지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도 데이터가 최신 상태가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 지도의 경우에는 지형과 지도 데이터는 항상 최신 상태지만 로딩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며 일부 지형만 이런 3D GIS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저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밀하게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별도의 시뮬레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의 조합으로 이러한 부족한 GIS 데이터라든가 시뮬레이션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기능 등 부족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정리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연동 시뮬레이터의 연동 결과물을 간단한 스크린샷 캡처입니다. 아래와 같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와 하늘 지도를 연동한 결과 화면으로 우측에 비행기가 보이는 화면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 보이는 화면이며 좌측에 그냥 하늘 이미지만 있는 그림이 하늘 지도에서 보이는 화면입니다. 보시면 비행기 시점에서 동일한 1인칭 시점을 제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형 또한 강이 있는 지역을 날아갈 때 동일하게 강이 있는 지역을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동 영상은 현재 PPT에서 정상적인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동영상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먼저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와 하늘지도가 저희 스마트 어댑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동된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 비행이 시작되고 저희가 개발한 어댑터 어플리케이션에서 연동 작업을 처리를 하면은 뒤에 보이는 하늘지도에서 동일한 좌표를 1인칭 시점으로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당기겠습니다. 네. 현재는 공항이기 때문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임의로 생성된 AI 지도를 사용해서 아래 공항 지역이 대충 보이지만 하늘 지도 같은 경우는 국내법 때문에 이러한 숲 지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은 앞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 보이는 강 부근을 지나갈 때 옆에 하늘 지도에서도 강 부근 지역을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비행 중간에 시뮬레이터나 하늘지도 쪽에서 연결이 끊기더라도 중간 그 시점까지 연동을 대기한 뒤에 다시 연결이 재개됐을 때 그 이어진 시점부터 다시 재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과 같이 프로그램이 중간에 다운되거나 종료가 되더라도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멀쩡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연결하게 될 경우 RTI 측에서 해당 손실된 데이터는 날리고 최신 데이터부터 이어서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시 연동이 시작되고 시간이 동기화가 되면서 하늘 지도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서 동일한 비행 화면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디오입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는 아무런 데이터도 보내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어서 다시 재현하는 화면입니다. 현재 하늘 지도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된 비행 기록을 다시 읽어서 재현하고 있으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보기와 같이 대기되는 화면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록을 꺼낼 수 있으며 비행기가 날아가는 시점을 1인칭, 3인칭 위성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분석입니다. RTI에 대한 실제 서비스 사용 시 부하를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한 것은 무료 오픈소스 RTI 미드웨어인 오픈 RT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오픈소스가 어느 정도 부하를 견딜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네트워크 영향이 없는 로컬 네트워크 환경에서 측정을 수행하고 데이터 송신 주기를 변경하면서 송신 데이터와 수신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의 수신율을 측정을 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오픈RTI 성능으로는 1ms 시간 간격으로는 시뮬레이션 시간 진행에 로컬 네트워크 하에서 무리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 부하 검토입니다. 실제 서비스가 실행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부하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RTI 부하 검토와 같은 실험으로 외부망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초단위 데이터 송수신에는 무리가 없으나 밀리세크 단위에서는 수신율이 감소하면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 문지 캔버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많을 경우 300ms 정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실제 발생한 로그에서 보면은 이 딜레이 간격이 300ms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결과 정리를 하자면 RTI에 대한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TI 도입을 하는 데는 아무런 데이터나 막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큰 전제 조건을 따르는 전자에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플리케이션 간 공유하는 데이터의 규격화가 가능한가? RTI 구성을 위해서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공유하려는 데이터에 대한 폼이라는 형태의 데이터가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각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러한 폼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만을 선택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공유하려는 데이터에 대해서 통합적인 규격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간 데이터의 동기화 주기, 네트워크 대역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RTI가 적용되는 공용 시뮬레이션의 경우 RTI를 통한 동기화 주기는 1분 이내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로 쓰게 될 경우 네트워크 대역폭에 따라서 1ms 이하의 동기화 주기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딜레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RTI를 도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적절한 주기로 교환하는 체계적인 설계가 갖추어졌을 때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발전 방향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웹 기반 GIS에서는 스마트 어댑터의 직접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HLA RTI는 시뮬레이터 간 연동 표준으로 스마트 어댑터는 이 시뮬레이터들에 적합한 C, C++ 언어를 타겟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썼던 사마움의 GIS 같은 경우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 기반의 웹 서비스로 제작이 되어 있어 스마트 어댑터의 직접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리시버 어플리케이션이란 것을 중간에 하나 생성하여 GIS와 RTI가 간접적으로 통신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RTI에서 제공하는 API를 온전하게 사용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웹에서 RTI로 데이터의 송신이 불가능하고 수신만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GIS가 RTI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더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딜레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한국디지털트윈연구소에서는 스마트 어댑터의 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스마트 어댑터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RTI 연동을 고려한다면 자체적으로 웹 서비스와 연동하기 위한 REST API 또는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타언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는 마치겠고 질의응답은 이후에 유튜브 댓글에 질의응답이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